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창입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27일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납니다.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금 아주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 이 선거법 개정안에 목을 맸던 사람들,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금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 정의당은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폭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이 새로운 선거법의 전술을 바꾼다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역시 내년 초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의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상을 만듭니다. 바른미래당의 이 파워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가 기대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계가 지금 손학규 대표에게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손학규와 안철수계가 아주 감정적이고 수준 낮은,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에 아주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말싸움, 진실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들은, 안철수계와 손학규 대표 측은 참 민망할 정도의 맞다 아니다, 먼저 이야기했다 아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미래는 아주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승민계는 이제 완전히 손학규 대표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서로 징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계는 어떨까요? 사실 손학규 직계는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안철수계가 중요한데 안철수계가 지금 손학규계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발단은 손학규 대표가 제공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라디오에 나와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무슨 손학규 사퇴를 해라, 비대위 체제를 꾸려라, 이건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를 한 건 사실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벌써 한 달 전쯤에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돌아올 생각이 있다.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하고 같이 할 생각이 없다. 안철수는 자유한국당 안 간다. 안철수는 보수 안 한다. 안철수는 바른미래당, 자기가 만든 국민의당의 후신이고 애정이 깊다. 그러면서 오고 싶은데 손학규 대표께서 안철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으니 안철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올 수 있게 손학규 대표가 길 좀 만들어 달라고 먼저 제의했다. 이렇게 손학규가 주장한 겁니다. 상당히 말은 길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 한 달 전쯤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는 말합니다. 내가 안철수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다. 그래야지 안철수가 들어오겠다. 바른미래당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역할을 나한테 무슨 역할을 다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 그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대표 측이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철수 대표 측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계가 자기를 보고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만들어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금 강하게 안철수계 의원들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자 안철수계 의원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도식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방금 그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안 대표의 복귀 일정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난무했지만 그분들의 일방적인 바람과 요청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손학규는 안철수가 먼저 복귀를 희망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 안 대표의 복귀 일정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난무했지만 그분들 손학규계의 일방적인 바람과 요청이었다고 아예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도식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우선 손 대표님 말씀의 진위나 진정성은 그동안 국민들 앞에서 숱하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어떻게 번복됐는지를 보면 판단이 쉬울 것 같아. 아예 손학규의 말의 진정성, 신뢰성을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늘 말을 바꿨다 이런 식을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번복됐는지를 보면 판단이 쉬울 것 같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손 대표 본인은 물론 거의 여러 측근들을 통해 안 대표가 돌아와서 당을 맡아주면 물러나겠다면서 안 대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때문에 여러 경로를 무리한 시도와 요청이 있는데 안 대표께서 현지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 대표께 자제를 부탁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안달이 나서 이렇게 자꾸만 요구해왔다는 겁니다. 만나자고.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현지 연구활동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또 그간의 과정들을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답이 없으시다고 회신을 들었다.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조언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자, 안 대표 측에서 먼저 복귀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손 대표의 주장은 우리 당과 한국 정치의 소중한 자산을 폄하하면서까지 범인의 살 길을 찾고 당의 회생의 길마저 저버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의 손학규 대표한테 융단 폭격을 가한 겁니다. 자, 이제 안철수계 비서실장 김도식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손학규를 비판했습니다. 자, 김도식 비서실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가 지휘하는 바른미래당의 합류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은 3등분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계가 먼저 새로운 보수당으로 나가고 안철수계도 여기서 손학규와 같이 손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비대위 반대하고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대로 지금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계획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손학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서 3% 이상 득표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문건이라는,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문건에도 보면 바른미래당이 3% 획득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자 서로 추락할 일만 남은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정당의 득표율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미래의 대통령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득표율이 높아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철수를 비판하지만 안철수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손학규계, 만약에 안철수계와 윤석열이가 다 떠나버린다면 손학규계만의 바른미래당이 과연 얼마나 득표할까? 특히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호남지역은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전국 그러면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선방할 수 있을까요? 회의적입니다. 점점 더 손학규의 앞날은 불투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